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3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봉선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부산. 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16페이지입니다. 거진 다 됐죠? 밑에 6번째 줄이에요. 편의를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파워를 잃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의 경력이 파탄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 건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성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그것을 저버리는 실수를 하고 왕년에 일했다는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16페이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4장 끝났고 5장 일 망치는 법.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 망칠 수 있나, 이제 일 망치는 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어떤 사업에서든 성공하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될 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 안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해야 할 일의 원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일을 망칠 때는 그가 그냥 시기만 한 레몬으로 마시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목적은 실수에 힘입어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실수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더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목적은 실수에 힘입어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실수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후회와 쓰라림을 훌훌 털고 먹구름의 가장자리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식당 비즈니스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파고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 주였죠. 이제 실수를 했어요. 원칙에서 벗어난 거였죠. 실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무슨 자격증반을 따는데 12명이 이제 정원이라고 했어요. 12명이. 12명이 정원인데 이제 아들이죠. 아들하고 파트너하고가 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기다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또 있냐니까 없다는 거죠. 두 명밖에 없는 거 이제 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요번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은 거 아니면은 기약 없이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다른 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넣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12명이 14명이 되니까 자리가 좀 넓어지고 뭐 책상을 하나 긴 걸 하나 놓으면 너무 넓어지니까 동그란 테이블을 넣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강사들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정원을 넘어섰다고. 제가 이제 오늘 사과를 정식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사과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뭐 그냥 기약 없이 놔뒀으면 되는데 이제 그 12명이라는 정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시끄러움 속에서 처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화가 나는 거. 지네들은 사업자들 하는 건데 사업자 아닌 사람 갖다 집어넣고 뭐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네들도 벌써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 나한테 이러네 하면서 150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이제 사업자반 무슨 이제 사업자반 전문가반 해서 사업자반 하는데 근데 그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 그리고 왜 저러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더 깃대를 대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저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나를 보면서 보니까 150의 화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저를 분석해서 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던, 그들이 원칙을 정해놓은 곳에서 본인들이 벗어났든 안 됐든, 왜냐면 이제 원칙을 벗어난 사람들이 원칙에 대해서 더 깃대를 들고 나서거든요. 원래는 내가 원칙이 뭔지 이제 지키고 있어. 그럼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가 더 나고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화나지? 내가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150에 화가 났을 때는 바라는 마음이,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면으로 또 가니까 안 되면 어떡할까 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두려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이런 파장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이제 또 강사들한테 사과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어쨌든 그들이 원칙을 벗어났든 안 받든 그건 그들 문제고, 내가 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진짜 앞으로는,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떤 그 원칙 선에서 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칙이 없다 보니까 원칙을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그냥 내버려 뒀던 게, 이제 바쁘다고 그냥 뒀던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애가 이제 있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성인이 32이나 됐는데도. 그래서 어쨌든 다 내 문제다. 오케이, 내 문제다. 내가 아들이 잘못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으로 시작이 됐던 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이제 작동되면서 부딪히는 그 에너지들이 있더라고요, 파장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거를 분석해서 제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어떻게 됐다. 나는 계속 원칙을 지켜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도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 원칙이라는 걸 지키는 게 진짜 내가 의식이 아주 높아졌을 때 원칙을 지키게 되는데, 내가 아이들을 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는 그 원칙이 자꾸 왔다 갔다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원칙이 흔들리는 게, 내가 두려움이 있어서 안 될까 봐 하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안 될까 봐는,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누군가 파트너들을 누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그 두려움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요번에 되게 많이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이 어떻게 됐든 그건 2차 모르겠고, 일단은 그건 그들이 모르겠고, 내가 일단 그 아들에 대한 그 잘못될까 봐를, 또 요새 선생님이 기법을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는, 그 이제 편안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계속 진짜 내려놓으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될 일 원칙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러면서 파트너에 대한 어떤 제 깃대를 막 들고 나섰던 사람에 대한 이 사업의 어떤 내 두려움 때문에 파장이 안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뭔가 이제 앞으로는 진짜 그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칙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원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래서 세상 사는데 원칙이라는 게 어쨌든 선을 정해 놓은 그 원칙을, 뭐 못하면 어때? 안 따면 어때? 그렇잖아요. 자격증 딴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딴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땀으로 해서 자신감을 얻어지는 부분들은 있죠. 제대로 배우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없이도 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 해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했을 때 어떤 좋은 영향이 크겠죠. 좋은 영향이 커요. 그런데 뭐 안 하면 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도 뭐 그냥 믿어주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믿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제가 이제 그 왜 그랬었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네, 그래서 나를 이제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장의 목적은 실수에 힘입어서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실수를 분석한다. 그래서 실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딪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뭐지? 외부가 아닌 내가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후회와 쓰라림을 훌훌 털고 먹구름이 가장자리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식당 비즈니스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일을 망치는 사례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성공한 식당이 확장을 결정하는 때입니다. 사실 이 결정 이후로 성공을 유지하는 식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가게나 기업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점 덕분에 성공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진의 스파게티 집은 손님으로 미어터집니다. 식탁보는 싸구려 방수포이고 식당은 시내의 열악한 지역에 있지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이지는 확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옆 가게가 임대 계약이 끝날 때가 되자 그 자리를 인수합니다. 루이지는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앉아 테이블 수를 2배로 늘리면 고객이 2배로 늘 것이고 그러면 이익도 2배로 늘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죄다 바꾸는 일에 들어갑니다. 그의 식당과 옆 가게 사이의 칸막이 벽을 없애야 합니다. 방수포로 된 식탁보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루이지가 이 재앙을 가속하고 싶으면 아예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 중이라고 표지판을 써붙여야 됩니다. 정말로 사업이 폭삭 망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매주 일정한 요일 저녁에 오는 습관이 있는 손님들이 확실하게 갈대를 잃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컨대 월요일 밤이나 밤마다 갈 이탈리아 식당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새로운 식당을 찾아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루이지가 자기들을 쫓아낸 데에 분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이 했을 때 다 쫓아내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문을 열면 그들은 그냥 새로 싹 다 이제 바꿔서 갔지만 어떻게 해요?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은 올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더 이상 같은 가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곳의 장점이 그 붐비는 분위기 자체, 가족끼리 있듯이 격식도 가식도 필요 없는 점, 소매를 걷어붙이고 평소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장소이자 옷을 갖춰 입거나 예약할 필요가 없는 장소라는 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루이진의 스파게티 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훌륭하면서도 빨리 나오고 값이 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이제 잘 된다고 그래서 뭔가를 변형을 했을 때 이제 생기는 일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장 비용을 대려면 가격을 올려야 했습니다. 싸고 편했었는데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가격을 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루이지가 큰 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이자로 내는 돈만 해도 숨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파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던 옛 손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마음을 끌었던 바로 그 점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애초에 그들의 마음을 끌었던 바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끌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점이 이제 더 우선 그 부분이라는 거죠. 돈을 더 비싸게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지는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멋진 서부식 식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탁보는 빨간 체크 무늬로 격식과는 담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갑자기 문을 닫고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빨간 식탁보는 없었습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편안한 분위기 대신에 이제 패스트푸드 식당 체인 같은 능률적인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닫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뀐 거죠. 그래서 민첩해지고, 그래서 가게가 조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었는데, 객관적이고 미적인 관점에서 가게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바뀌었어요. 미적인 감각 뭐 이런 거는. 그런데 그 많은 옛 손님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곳의 가치가 줄었다고 느끼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곳의 가치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아주 멋지고 작은 지역에서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혼자 숨어 지내기에 최고인 여행지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실자마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체가 바뀝니다. 제가 살던 소도시가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느긋하고 태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청바지 차림으로 어디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건값도 쌌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신뢰했습니다. 신분증도 보지 않고 수표를 현금으로 받고 줬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곳으로 이사했을 때 어떤 여자가 폭스바겐 차를 5,000달러에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차 잘 달리나요? 괜찮아요? 차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는 없고요? 없어요. 저는 시험 운전을 해보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죠. 여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다른 주에서 발행된 개인 수표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할부금을 내는 중이라 자기에게 아직 자동차 권리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권리증을 갖고 있는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다른 주 수표로 5,000달러를 받고 자기 소유물을 내줬습니다. 저는 권리증이 없이 그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이 확실한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요? 잘 못하죠. 권리증이 없이 이렇게 받아오지 않죠. 근데 그 당시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에 돌아갔던 것은 사람들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뉴욕 타임지가 경제란에 이 소도시에 관한 큰 기사가 났습니다. 이곳의 부동산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투자건이라고 단언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하면서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소도시에 관한 큰 이제 기사가 또 났는데 이곳의 부동산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유망한 투자건이라고 단언하는 기사였습니다. 순식간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동기와 일하는 방식, 세상에서 존재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 악용하고 팔아서 돈을 버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 사례와 다른 거죠. 앞쪽 사례에서는 신뢰가 그냥 신뢰 자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권리증 없이는 절대 5,000달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다른 주 수표를 받는 사람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저 밖의 어떤 것이 성공인 양 그것을 추구해 이익 보기를 희망하는 분위기일 때 진실성은 파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어떤 것이 성공인 양 밖의 것들을 성공으로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과 성공은 밖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아직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면 이 믿음의 신뢰의 안경을 쓴다면 모든 게 다 믿어질 것이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있을 때는 누구를 봤을 때 또 두려움이, 그러니까 얘는 믿어지고 얘는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도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성이 파탄을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이익이 악용을 정당화합니다.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한 게 악용을 정당화하고, 이런 수준의 거래에서 얼마나 큰 돈이 오가든 그런 돈은 성공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성공의 겉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호의가 사라지면 성공도 사라집니다. 호의가 사라지면 신뢰, 호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성공도 사라진다. 그래서 호의가 사라지면 신뢰, 믿음, 만족, 마음가짐, 고객의 충성심 같은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집니다. 삶의 가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파탄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파탄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 신뢰나 믿음, 만족, 마음가짐, 고객의 충성도,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모든 것, 이게 이제 파탄을 맞이하는데, 이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차에 열쇠를 꽂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삶의 친구가 되고 인간의 본성의 친구가 되는데 바탕하지 않는다면, 삶의 친구가 되고 인간 본성의 친구가 되는데 바탕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보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제가 이 공부 안 했으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네트워크,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이 자부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 막 두려움으로 연결돼 있다가는 또 두려움은 금방 끊어져 버리죠. 너무 약해서. 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분노로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이 200 이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다 이렇게 있어서 그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제 안을 다 보게 되죠. 보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 다 걸렸어요. 인정. 내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 이 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내 것을, 일단 그들 것을 보면은 화가 나고, 이게 네가 어디? 막 이게 있죠. 자부심이 차고 올라와요. 자부심이 딱 있다 보면 자부심에서 이제 복수심으로 나가요. 너 두고 봐라. 제가 아주 옛날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상시에 이제 착한 척을 했죠. 엄마는 이제 그때는 착하다가 한번 그렇게 삐지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척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착한 척을 해요. 착한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엄마가 감히 나한테 이랬어? 라는 게 탁 들어오면 그때서는 제가 이제 엄청난 이제 아주 그 복수의 그 마음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할 때 잘해주다가 한번 걸렸다 하면. 그래서 그래, 내 거는 그래, 나는 잘못한 건 인정했어.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지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한 4년, 5년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제가 차갑게, 너 그래, 너 나 없으면 두고 봐라. 잘 되나 봐라. 잘 되나 봐라. 드디어 작년부터 우르르르르르 잘 되나 봐라. 잘 되나.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야 되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우르르르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쪽 팀들이.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팀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꽤 오래 갔죠.
제가 22년 됐으니까 한 15년 넘게 16년 정도를 잘 하다가 드디어 한순간이 그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제가 그 복수심이 딱 갔던 게 그 계속 인제 내려놔야 되는 거에 이제 마지막 끝이 인제 자부심이죠.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닌데 그 신의 사랑으로 이제 그게 더 와닿아야 돼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게 그냥 신의 사랑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자부심에 딱 걸려 버리니까 자부심에서 그 인제 마음을 아직 내려놓질 않으니까 자부심이 딱 있는 거죠. 내가라는 에고가 딱 가로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감히, 이것이 그러니까 인제 '내 잘못한 건 알겠다.' 이거죠. 난 잘못한 거 사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칙을 어긴 것을. 근데 그게 이 자부심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이러고 있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칼날을 탁 내밀어요. 끝까지 복수를 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이 의식 공부를 안 만났으면 완전히 있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다 죽여버려요. 마음속에서 칼날같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면 결국은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무너지니까 내가 손해인 거예요. 죽여버리겠어 하니까 내가 손해인 거죠. 결국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라는 것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서 자부심, 자존심, 분노, 욕망하고 저항하는 거,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인제 내려놓고 내 마음을 인제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쵸? 그래서 그걸 계속 봐서 내려놔야지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려놓기를 끊임없이 계속 그 진심으로 내려놓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 전에 써먹었던 에너지가 툭 올라오는 거죠. 전에 썼던 에너지가 갑자기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그 친구는 이제 몇 년을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인제 그 내가가 들어가는 몇 년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라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 전에 더 커진 것보다는 세월이 더 지났는데 '이 뭐지?' 진짜 막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내 마음에 아주 그 에고가 아주 그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거 내려놓기를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내가 내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게 자부심까지 올라갔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30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들도요, 내 마음에 외부에서 보이고 외부가 아니라 나다, 나를 자꾸 보면서 명상하면서 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외부에 불편한 일 있으시면 무엇인지 보시고 네, 여기 이제 이외영님은 누가 초대하셨는지 불편하고 네. 불편하거나 혹시 뭐 그런 감정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초대하신 분한테 "이런 건 뭐야?"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고요. 네.